고민해봐야 되냐면 그 이면지에다가 질문을 선생님이 미리 해주잖아.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하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전부 다 한 번에 하면은 그 이면지나 이 프린트에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가정법. 이면지에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형태랑 의미를 쓰면 돼. 형태랑 의미. 이면지. 이게 첫 번째 질문.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형태의 의미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번 지문에서 얘들아 이 선택지 4번에 이 had we grown up in a city 있잖아. 얘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는지 아는 사람? 그쵸? 세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왜냐면 얘 if가 생략돼 있는 거거든. 그럼 얘 if가 살아있는 원래 어순으로 한번 바꿔봐. 원래 문장으로. if 가정법에서 if 부사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랑 동사가 바뀌거든. 원래 형태로 보관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걸.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이 대시음이라는 게 뭔지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분홍색 형광펜 3번. 대시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앞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 이 헤드 뒤쪽에 생략된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헤드 뒤쪽에 생략된 표현을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거든. 찾으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는 질문이 하나인데 3번 지문에서 이 선택지 4번 위로 두 줄 올라가면 있는 this. 이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분홍색으로 쓴 거는 문맥을 통해서 한글로 적으면 되는 거. 되냐? 그 다음에 하객여고부터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성여고 질문할게. 인성여고는 그 첫 단추에 대한 답변 달고 있으면 되죠. 인성여고도 필기 프린트 준비해놓고 첫 번째 질문 33번 질문에서 33번 질문 얘들아 이 2번 문장에서 이 대세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세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죠. 왜냐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긴 명사.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게? 바디스죠. 동사는 스웨시죠. 여기서 스웨트는 땀을 흘리다라는 동사다. 그 다음에 when 부사절은 이렇게 이쁘게 세모가로로 묶어주면 되죠. 얘들아 이거 구두점 이름이 뭘까? stimulated 오른쪽에 있는 긴 쭉대기 있잖아. 얘 구두점 이름이 뭐야? 뭐시요? 대시죠 대시. 얘 기능이 뭐야? 부연 설명? 구두점의 형태와 이름과 기능을 이행문 2페이지에 나오니까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긴 막대기로 돼 있는 거는 대시고 이름이 기능은 부연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지금 생략돼 있긴 한데 so that 구문이잖아.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는 거거든 지금. that은 결과의 접속사고 리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원인이죠. 너무나 작아서 that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눈치채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so that 구문인 거. that이 생략된 거.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은 4번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의미상의 주어 표시. 이거는 프린트에다 필기하면 된다. 그대로 같은 위치에.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가 이행문에 어디에 나오냐? 투부정사랑 동명사죠.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가 이것조차 생각 안 나면은 조금 문제. 이행문을 지금 3회 독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명사랑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틀릴 것 같으면은 이면지에 적으면 되고 나는 이미 암기를 한 상태다. 그러면 여기 적으면 되겠죠, 바로. 그 다음 질문은 4번 문장에 이러한 변화가 문맥상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것이 특히나 유용하다는데 이것이 문맥상 무엇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죠. 다 표시했니? 4번이랑 6번의 주어.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turn A into B거든. A를 B로 바꾸다잖아.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이고 서브컨셔스 무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가 있대.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 by ing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방법이죠. figure out이 어휘리스트에는 계산하다라고 나오는데 두 번째 뜻은 이해하다라는 뜻. figure out. 그 다음에 how부터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figuring out 그 다음에 how부터는 네모죠. 의문사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모 가로 여기서 닫고 동그란 가로 여기서 닫으면 되고. 그럼 얘들아 how good your skin gets잖아. 이 굿이라는 형용사가 원래 위치가 어디였을까? 지금 의문사라서 앞에 나오긴 했는데 원래 위치는 get 뒤였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되냐?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의문사 때문에 앞으로 나온 거다. 그럼 원래 표현은 우리가 be good at은 알고 있죠. 무엇을 잘하다. 얘는 get good at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에도 2번 형광펜 쳐놓을게. get good at. 그럼 얘들아 get 뒤에는 보어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굿을 쓴 거잖아. 얘를 문법적으로 틀게 하면은 뭘로 고칠 수 있을까? 굿이랑 헷갈릴 만한 how? 그쵸? where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where는 부사일 테니까 where로 바꾸면 안 된다. 문법적으로 틀린 형태는 빨간색 펜으로.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왜 중요한지 알 거다. 이미 어법 문제를 워크북에서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 34번. 34번에서는 애들아 대명사 있죠. they, them, it, she.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잖아. 근데 우리 대동사도 배웠던 거 기억나? 대동사 do, does, did 기억나죠? 결국 일반 동사를 받을 때 대동사 do를 쓰는데 얘가 받는 게 뭔지 찾으시면 됩니다. 이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do가 받는 일반 동사를 해석을 통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그거는 실제로는 SOS라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하늘색 형광펜은 본문에서 영어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장의 주어인 they found they가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본문에서 영어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병렬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접속사 종류는 4개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인데 등위 접속사는 화면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의 형태가 찾기가 쉽거든. 이 can make랑 병렬되는 거 지금 한번 찾아봐 너네가. can make랑 병렬되는 거. 지금 순간적으로 한번 이거 화면 봐봐. 어떤 친구는 found라고 찾았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이거라고 찾은 친구도 있을 거거든. 어떤 친구는 produce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동사니까 왼쪽도 동사 형태여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을 안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적절하게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 최소한 found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병렬은. 그 다음에 when부터는 이렇게 세모가루로 묶어야 되거든. 왜냐면 얘 분사구문이야. 얘 부사절로 바꾸는 게 질문이다. when stressed를 부사절로 바꿔라.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이거 is의 줄임이거든 얘들아. apostrophe s가 is 아니면 has인데 지금 getting watered잖아. 얘 우리 천천히 한번 시제 앞에서부터 봐봐. is getting이니까 얘 시제는 뭘까 일단. 현재, 진행, 그 다음에 watered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다. 현재 진행 수동태인 거. 형태도 알고 이름도 알고 해석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되고 water는 여기에서 물을 주다라는 동사야. 물을 주다. 그 다음에 역시나 동명사랑 투부정사 파트에 나오는 그 표가 4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be worth ing야. be worth ing.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주말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파트 한번 시험 봅시다. 이행문.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인성여고도 마찬가지고. 뭐뭐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그 다음에 노트는 주목하다라는 동사 얘들아. 주목하다. 노트가 주목하다. 그 다음 35번. 우리 중학교 때 투부정사 파트 배울 때 투부정사의 용법이 3개라고 배웠거든. 명사, 형용사, 부사. 근데 부사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to 왼쪽에 붙였던 게 있어. in order to 부정사.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 모일게. so as 투부정사. 얘 둘 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 표현이 이 지문에서 반복해서 나오거든. 혹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기억나니 나윤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의미상의 주어. 아까 여기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투부정사는 알아? 왼쪽에 어떤 형태 쓰면 되는지. 목적격이죠. 끝이야. for 목적격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우리 이거 eat for two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치기도 했잖아. 그럼 동명사만 적으면 되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in order to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는데 화면 한번 봐봐. in order to가 있죠. 지금 투부정사. 근데 여기 투부정사 왼쪽에 어떤 형태가 있어? for이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는 말 그대로 은는 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 tragedy, 비극 혹은 불운 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비극 혹은 불운 이, 은는 이가 이 이렇게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쉽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표현 또 나오네. so as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인식되기 위해서. recognizable, 인식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4번 문장은 지워주면 된다. 이렇게 지우세요. 지우고 문맥상 상관없는 문장 하나 빼는 거라. 5번에 문장 구조가 어렵다는데 일단 얘들아 whether는 무슨 괄호로 묶으면 되겠냐. 세모, 그쵸? 그럼 주절의 주어인 we 나오고 동사는 must fit이죠.
feel 오른쪽,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시니까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네모. 다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whose 얘 나오면 쫄 거 하나도 없죠. 얘 관계대명사인 건 알잖아 최소한. 그러니까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모죠. 근데 이 whose 얘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해.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그쵸?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떨까? 그쵸? 완전한 문장이 오죠? 이렇게 외워도 실전에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된다. benefit은 여기에서 타동사야. 아, benefit이 이득, 이점 이런 뜻이 아니라 동사 뜻도 있구나. 이롭게 하다. 이 행문에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아까 구두점 두 번째 구두점 나왔네. 얘 이름 뭔지 아는 사람 땀 표시. 그쵸?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세미콜론의 역할은 뭐게? 아까 대시는 부연 설명이었고 세미콜론은 and나 혹은 but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이 나오면은 뒤에 주어랑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여기 in order to 또 나오네. in order to feel 뭐뭐 하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36번 36번에서는 1번 문장에 얘 despite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그쵸? 헷갈릴 수 있어.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구나. 이제부터 헷갈리지 않으면 되죠. 딱 두 개 있어. despite에 해당하는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뭐게? in spite of. 그쵸? despite는 전치사인 거. 그 다음에 여기 C번 밑에 문장에 for에 우리 항상 전치사로만 알았는데 뒤에 봤더니 어떤 구조가 나와? form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may be 너무 명백한 동사가 나오니까 for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 아, for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로 무슨 뜻이 있구나? because의 뜻이 있구나.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 this가 의미하는 거 4번 문장에도 this. 지금 분홍색 형광펜 2개 쳤다.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6번 문장에도 this.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them. 6번 문장에 them 있죠. them 찾으시면 돼요. them이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번. 이거 연골 지문인데 cartilage는 연골이잖아. 너네 치킨 먹으면 그 다리에 물렁뼈 붙어 있는 거 알아? 물렁뼈거든. 물렁뼈. 얘를 스펀지에 비유하면 돼. 그 다음에 synovial fluid. 이제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외우는 단어겠죠? 윤활액. synovial fluid 얘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 일단 이렇게까지만 적어둘게요. cartilage synovial fluid. 단어 외워왔잖아. 스펠링. 그쵸? 쓸 수 있죠? 얘들아 2번 문장에 이 that 나오잖아. 이 that에서 무슨 가로로 열어왔어? Imagine for a moment that. 어떤 가로일까 가인아? 네. 그쵸? 네모죠.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왼쪽에 동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화면 보면 상상해봐라. 전명, 잠깐 동안 그 다음에 that 이하를
이매진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네모가로로 묶으면 된다. 니까지 이렇게 예쁘게 묶으면 as부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when stresse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식물 관련 지문에서. 4번 문장도 역시나 얘 분사 구문이거든. 얘 부사 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도 문장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cartilage, 전명, 동사죠. 전명 이렇게 묶으면 되겠는데요. 그쵸? 여기서 대신 쓰임을 뭐라고 봐야 될까? 얘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얘도 한번 이면지 한번 써봐. 대세 쓰임이 뭔지, 용법이 뭔지, 대세 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성여고 봅시다. 밑에 페이지로 32페이지 피면 돼. 여기 있지 얘들아. 페이지 32 맨 아래쪽에 있거든. 이거 그리고 너네도 이거 힘들잖아. 유닛 4 애널리시스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는 이 페이지 기준으로 질문하면 32쪽 뭐 3번 문장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인지 눈치챌게. 이거 숫자로 질문하면 돼. 질문할 때 일단은 문장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그러면 2번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에 모작 있어? 사람들은 찾는다고 하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우리 동그라미 2개 예쁘게 it이랑 to에 이렇게 치면 돼. 그 다음에 hard는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 되거든? it 밑에다 뭐라고 쓰고 싶어? 목적어. 그쵸? 가목적어야 가목적어. 그러니까 영어는 머리가 커지는 걸 싫어해. 뭔가 앞에 무거운 게 오는 게 싫어해서 목적어가 이 to 뒤로 길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인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인 to는 뒤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가주어나 가목적어는 무조건 it으로 써야 돼. this로 쓰면 안 돼. 가주어나 가목적어는 무조건 it 형태로 써야 돼. this로 쓰면 안 되는 거. 그럼 일단 이거 문장 구조 파악은 된 거고 1번 문장 보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잖아. 얘 직접 인용. 그 사람이 진짜 한 말을 쓸 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거든. 이 큰 따옴표의 용법 어떻게 쓰냐면 큰 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문.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빌려올 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거든. 뒤는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주어 둘 다 가능이야. 그러면 이 문장에서 실제 주어는 뭘까? 그쵸? 버튼 마키어 얘다. 동사는 얘죠. 왜냐면 얘는 러트 대세에 해당하는 거거든. 지금 동사 화면 이어순이 된 거다. 직접 인용문 뒤에 동사 주어순이 된 거죠 지금. 동사 주어순. 그 다음에 이 단어 전 처음 봐요. 이 세미나라는 단어 있잖아. 얘 뜻이 뭐래? 그죠? 영향력이 큰. 얘들아 이거 너네 인성여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시험 범위 많을 것 같지 않거든? 지문 해봐야 많아봤자 20개? 왜냐면 지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 범위를 많이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지문이 충분히 어려워. 고3 지문만큼 어렵거든? 내가 수업 준비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너네 진짜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돼. 단어도 엄청 여러 번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급이 되게 확실하게 갈릴 것 같아. 지문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산이 있어. 열심히만 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거 지문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 실제로 써야지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될 텐데. 가정법 과거잖아. 그럼 너무 쉬워. 이 이름에서 형태를 쓰면 되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부사절 접속사 if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쓰면 돼? 과거 동사 쓰죠. 그러면 이미 부사절 끝났어. 부사절 시작했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끝나면 쉼표가 이렇게 딱 찍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모가로 묶기가 쉽거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절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would, should, 그 다음에 could, 그 다음 이 넷 중에 아무거나 쓴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형태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이렇게 오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형태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정법 과거니까는 과거 동사 쓰고 조동사도 과거 조동사 형태가 써져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만약 뭐뭐 했다면이냐? 만약 뭐뭐 라면 뭐뭐 할 텐데야. 형태는 과거인데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거든. 그 다음에 과거만 제대로 오면 과거 완료는 거저먹기죠. 시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쵸? 다시 한번 if로 시작해서 주어. 그 다음에 시제를 뭘로 쓰면 돼? had 플러스 pp로 쓰면 돼. 그럼 이미 부사절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예쁘게 쉼표까지 항상 찍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닫고. 그럼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온 다음에 우주쿠마이트 역시나 똑같이 쓰고. 마음 같아서는 had pp를 뒤에 그대로 써주고 싶어. 근데 조동사 뒤는 동사에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had가 원형인 have로 바뀐 다음에 pp 형태로 바뀌면 되죠. 해석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 나는 여전히 가정법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나중에 해석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머리에 그냥 아예 박혀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되고. 이행문에 이 형태 그대로 써져 있다. 가정법 페이지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을 거야. 여기 I had. 나는 three brothers. 3명의 남자 형제와 2명의 여동생을 갖고 있대. 그럼 이 몇 남매냐 지금 나는? 6남매죠? 3명의 남자 형제와 2명의 여자 형제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6남매네. 그리고 원어브 복수명사니까 원의 수일치 맞춰야죠. 이렇게 묶이죠. 우리 중에 not what 어떤 누구도 한 명도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우리 중에 한 명도 바라지 않았다. not을 이제 동사에 붙여서 해석해야 되거든. 우리 중에 한 명도 바라지 않았답니다. 뭐를 바라지 않았냐면 우리가 사는 것을 그 도시에서 보면은 일단은 시점 자체가 과거야.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나 형 3명 뭐 여동생 2명이었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도시에 살기를 바라진 않았대. 그 농장의 삶이라는 건 확실히 그것에 이점을 갖고 있었답니다. as soon as도 무슨 가루로 묶으면 돼? 세모 해석은 뭐뭐? 하자마자. 부사절 접속사다.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tall enough 충분히 키가 크자마자 뭐 할 정도로? vehicle 차량의 발에 페달에 reach 닿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자마자. 여기 또 보이죠? 쉼표. 그쵸? 부사절 접속사 끝날 때마다 우리는 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허용이 되었다. 운전하도록. 혹시 이거 allow를 동사니까 to drive에 무슨 표시해야 되는지 알아?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니까 수동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페달에 발이 닿자마자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거죠. 이거 일단 해석은 원래 형태로 복원시켜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두 번째 쓴 형태죠. if 그 다음에 we had grown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여기 형태 아까 떠올려봐. if죠. had grown이죠. 그 다음에 주절에 우주쿠 마이트 썼죠. 근데 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써야 돼?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두가 아니라 have
done, do, did, done 세 번째 형태인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 한번 해봐. 나는 잘 못하겠는데 하면은 필기해놓은 걸 조금씩 훔쳐보면서 해도 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거든. 우리가 도시에서 자랐다면 실제로 우리가 도시에서 자랐어? 자라지 않았어. 과거 사실에 반대야. 우리가 도시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그쵸? 못했을 텐데 혹은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뭘까 얘들아? 뭘 못했다는 걸까? 운전하는 것이죠. 운전하는 것. 대신 운전하는 것. 한글로 썼으면 운전하는 것 이렇게 썼으면 된다. 또 예쁘게 써놔야지 집에서 복습하죠. 이 사람 되게 시골 생활에 엄청 만족하는 사람이야. 농장에서 사는 것에. 도시에서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아. 운전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그래서 아이들은 얘네 해석 어떻게 할까? 비교급 왼쪽에 얼라시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졌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졌대. 플레이, 놀.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는 탐험하다죠. 놀고 탐험할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졌답니다. 그들이 would have had 그랬었을 것보다. if부터 다시 한번 무슨 가로? 세모. 만약에 그들이 anywhere else 다른 어떤 곳에 있었다면 그들이 would have had 뭐 했을 것보다일까? 그쵸? 자유를 가졌을 것보다. freedom이 생략된 거야. freedom. 그들이 가졌을 것보다. 그럼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화면 한번 봐봐. 구조가 여기 if가 뒤에 나온 거야. have had죠. 그 다음에 우주코마가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 나온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왜냐하면 세모가로로 묶은 부사절 접속사는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 맨 앞에 와도 되고 맨 뒤로 와도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서 이거 지금 딱정벌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딱정벌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러한 밝은 색깔과 and 스위치는 여기다. 쏘리. 그쵸? 이러한 밝은 색깔과 눈을 사로잡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것은 사실 경고랍니다. 딱정벌레가 빨간데 검정색 점박이 박혀 있잖아. 그게 얘들아 사실 경고야. 어떤 경고냐면 어떤 잠재적인 포식자에 대한 경고랍니다. 서치 에즈부터 무슨 거로요? 서치 에즈. 동그라미죠. 얘는 예시를 의미하는 거 알죠? 얘들아 그 잠재적인 포식자의 예시가 뭐가 나왔어? 새. 그러니까 새한테 나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화려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라고 딱정벌레가. 그것은 현상이랍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콜드부터 동그란 괄호죠. 어포저마티즘? 여기에서 무슨 표시해야 되는 줄 알아? 물결 표시죠. 별표 단어로 나오죠. 경계색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랍니다. 경계색이라고 불리는 현상. 인 위치도 쫄지 말고 여기 쉼표 있니? 쉼표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전치사 in을 붙여서 해석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동물들은 advertise는 뜻이 뭐야? 홍보하다, 알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동물들은 알린답니다. 그들 스스로를 알리는 거죠. 마치 그들이 unpleasant는 뜻이 불쾌한이라는 뜻이거든. 혹시 여기서 tasted가 대표 동사 중에 뭔 줄 아는 사람?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 뒤는 품사가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품사는 단어의 종류죠. 감각 동사 뒤는 형용사. 그러니까 그렇게 색이 화려한 게 현상인데 불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경계색이라고. 마치 그들이
불쾌한 맛이 났던 것처럼이냐? 얘 지금 가정법 과거의 형태라고 과거 완료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일단 위치의 선행사는 그 경계색을 얘기하는 건데 동물들이 알리는 거잖아. 지금 그들이 불쾌한 맛이 난다고 알리는 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면 되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는 거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그들이 마치 불쾌한 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had를 빼시면 됩니다. had를 빼면 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과거에 났던 것처럼이 아니라 맛이 나는 것처럼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had를 빼면은 지금 as if tasted가 되는 거죠. as if.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tempting은 솔깃한이란 뜻이야. 솔깃한. 저 또 잘못 표시했네요. 여기가 투인데 그쵸? 진주어 투. 두 개가 있어서 헷갈렸어. tempting은 솔깃한. 특히나 솔깃하답니다. 거짓말하는 게 솔깃하죠 얘들아. escape. 피하다죠. 피하기 위해서. 뭐를 피하기 위해서? 그 트러블. 문제나 어떤 곤란이라는 걸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건 되게 솔깃하잖아. 하지만 너가 뭐 할 수 있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너의 거짓말이라는 게 아마도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be discovered 발견이 될 거래. 그리고 이것은 matters 상황이라는 걸 worse의 원형은 뭐게? bad 비교급이 worse죠. 최상급은 그쵸? worst인 거 기억나죠? 그 상황이라는 걸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랍니다. 얘들아 이것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거래. 왜냐하면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너가 못 될 수 없다는 걸. can't be trusted 신뢰 될 수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얘들아 무엇이 상황을 문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걸까? 거짓말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문장이죠 역시나. 이렇게 연결시킬게. 거짓말이 발견되는 것. 거짓말이 발견되는 것. 여기까지 할게요. 결국 일요일날 그거 문제풀이는 하나 못하네요. 하기로 했었던 거 있는데 영원히 그쵸? 학인여고부터 봅시다. 인성여고는 이제 할 거 하면 된다. 빠릿하게 대답만 해주면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 33번. 얘들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시한대? 그쵸?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면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순간적으로 해석이 되거든. 예습을 할 때 구조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의 스킨, 그 피부라는 것은 컨덕트, 전달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전도한다는 건 전기를 옮길 때 전도한다고 한데 우리의 피부라는 것은 전기를 전달을 한답니다. 전도를 한답니다. more or less 다소 efficiently 효율적으로. efficiently는 여기에서 부사잖아. 여기서 부사가 소식해주는 건 뭘까 얘들아? 동사겠죠. 그쵸? 동사. 부사는 동사를 소식해준다. depending on은 전치사다. 전치사.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피부가 전기를 이동시킬 수가 있대.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stimulated 자극이 되는 거죠. 수동태 형태죠. 자극이 되면 그쵸?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가 나와? 자극받는 것에 대한 예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인텐스, 강렬한 감정 있잖아.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라는 건 땀을 흘린답니다. A tiny bit, 약간 땀을 흘리는 거죠. 약간. 근데 소리를 너무나 적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지어는 노티스, 눈치도 못 챈데 네모가로는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이해하고 있니? 그리고 그러한 작은 drops of sweat, 땀방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피부라는 거는 더 electrically, 전기적으로 conductive, 전도력이 있게 된답니다. 여기서 또 순서 배열을 위해서 그러한 작은 땀방울이라는 건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한 땀방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얘기한 땀방울. 이러한 변화 있잖아. 스웨트 글랜드 하면 땀샘이라고 하잖아. 땀샘 활동에서 변화라는 게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나는 거 있지, 몸에서. 완전히 너의 보면 여기서 아까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결국에 your conscious mind가 having이라는 동명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say는 여기에서 발언권이라는 명사. 동그란 거를 여기서 닫으면 되죠. 발언권, say, 발언권.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발생을 한답니다. 즉 땀이 나는 것은 완전히 너의 컨셔스, 의식적 마음이 많은 발언권을 갖지 않은 채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인더벨을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땀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땀이 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변화는 이거 좀 어려워. 너네 한번 쓴 거 확인해봐. 지금 이면지 확인했나요? 소연이 뭐라고 썼어? 이러한 변화? 그쵸? 앞문장에서 보통 유추하니까는 그쵸? 땀이 나서 이제 피부가 전도력이 있는 상태라고 써도 되고 2, 3번을 묶어서 써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라는 건 2번이랑 3번을 묶은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감정적으로 자극되면 감정적으로 자극되면 미세한 땀이 나는 것. 그쵸? 너네 수업 시간에 질문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땀이 나거든?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 수업 다 듣고 나면은 몸이 끈적끈적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땀을 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땀을 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땀이 난다는 거죠. (5번) 문장. 만약에 너가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끼잖아. 뭔가 되게 무서운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럼 너는 be going to 눈치채게 될 것이랍니다. 그 증가라는 걸. 땀샘 활동에서의 증가라는 걸. 그쵸? 친구랑 싸우거나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그러면 이제 강렬한 감정의 예시죠. 그러면은 땀샘 활동이 증가하는 걸 눈치채게 된다. 이것은 특히나 유용하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얼라우려 동사 또 나오네.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나왔죠.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를 두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주관적인 이 마음의 상태에. 이것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앞문장에서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땀샘 활동 증가. 우리가 감정을 크게 느끼면 땀샘 활동이 증가하니까는 그거를 객관적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하네. 우리는 실제로 너의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측정하냐면 by ing 또 나오죠? tracking, 추적함으로써. how부터 네모가로죠? 그쵸? 너의 몸이 subconsciously, 얘 뜻 뭐냐? subconsciously.
그쵸?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그러니까 너 땀 얼마나 흘리는지 추적하잖아? 그럼 너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감정이 자극되면 땀이 나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추적하냐? running, 흐르게 하다라는 동사죠. 비도부 또 나오네. 약관의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무엇을 통해서? 그 피부를 통해서. 그러면 전류가 잘 흘러. 그럼 땀이 났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극받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형용사가 병렬되네. subjective, 주관적이고 subconscious.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여기에선 부사로 쓰였죠?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 있잖아. 감정적인 그런 intensity, 강도에. 감정은 얘들아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경험이잖아.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 계산함으로써 얼마나 잘 우리의 피부라는 게 이동을 시키는지를 계산하면 되잖아. electrical current, 그 전류라는 것을. 이거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니, 다이나? 33번 질문. 2번. 부족합니다. 결국에 2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되면 땀 흘린다는 거니까 이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거든. 그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그거를 수치적으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를 전류가 잘 흐르면 땀이 많이 난다는 거니까 객관적인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게 토픽이기 때문에 2번이랑 7번까지 고르겠습니다. 2번이랑 7번.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 부분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다음 34번. 34번 지문은 식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방학 때도 했던 지문이죠. 식물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답니다. 비록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두가 받는 동사는 뭘까 얘들아? 그쵸, 이거밖에 없어. 일반 동사가 communicate 일반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 communicate를 받으니까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둘을 쓴 건데 얘 문법적으로 틀리게 하면은 어떤 동사로 바꾸셔 선생님이? or.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받아야죠. 비동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냄새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 1부는 표현한답니다. 그들의 discontent 뜻이 뭐냐? 불만. 그쵸? 냄새를 통해서 불만을 표현한대. 너는 알고 있답니다. 네모가로 아닌데 또 네모가로 묶었네. 이 that은 지금 여기서 지시 형용사죠. 지시 형용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안다. 어떤 냄새 얘들아? that smell이니까 그 냄새를 안답니다. 행은 여기에서 동사로 떠돌다라는 뜻이야. 떠돌다, 감돌다. 너는 그 냄새 알걸? 떠도는 냄새죠. in the air, 공기 중에. after부터 세모가로죠. 너가 잔디를 깎은 후에 풀 같은 거 뽑으면 풀 냄새 나는 거 알지? 그게 얘들아 식물이 의사소통하는 거래. 그거 실제로 SOS야. 구조신호야. 여기서 that은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돼? 그 냄새죠. 그 냄새. 바로 그 냄새. 5번부터 9번이 얘기하는 거는 식물이 소리로 이제 의사소통한다는 거거든. 소리로. 일부 식물들은 소리를 사용한답니다. 소리죠. 얘 도우니까는 세모가로를 묶어야죠. 이거 주어가 아닌데 그쵸? 그냥 명사죠. 그래 소리. 비록 frequency 낮은 주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도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낮은 주파수에 있는 생략된 주어는 뭐겠어? 이시 지칭하는 건 뭘까? 사운드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로 쓰면 되죠.
소리를 내긴 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소리래. 도우는 부사절 접속사죠. 연구자들은 실험을 했답니다. 식물과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if부터는 무슨 괄호야? 같지만 네모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어떤 트러블 콜하면은 구조 요청 신호? 그들이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대의는 누굴까? 누가 구조 요청 신호를 기록한다는 걸까? 대의는 researchers죠. 그쵸? 8번의 대의도 누구야? researchers겠죠. 그 연구자들은 발견했답니다. 식물이 여기에 지금 하이픈이 생략된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는 나눌게. 사선으로 나눌게. high frequency. 식물들이 높은 주파수에 클리킹은 지금 현재 분사거든. 딸깍거리는 이란 뜻이야. 우리 마우스 클릭한다고 하면 딸깍 소리 나는 것처럼 클리킹은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 여기서 닫으면 안 될 텐데. can make랑 병렬되는 건 그러면 뭘까? 왼쪽에 있는 그죠? produce죠. 그러니까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그럼 네모가는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생물들이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음을 언제 만들어 얘들아? 스트레스 받을 때죠. 그럼 누가 스트레스 받는 걸까? 그쵸? 그럼 뭘로 받을까? 대명사? 데이죠. 그 다음에 are stressed죠. 왜냐면 지금 stressed라는 과거 분사가 남아있잖아. 과거 분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에 원래 형태가 수동태라는 거거든. 그래서 stressed가 되는 거죠. are stressed. 그 다음에 식물들이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다른 소리도 만들 수 있대. 다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 야, 너네 추우면 옷 입어라.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감기 걸린다. 그 소리 있죠. 식물이 만드는 소리 있잖아. 그것이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물이 주어지지 않는 중일 때. 그쵸? 그것이 물이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죠. 물이 주어지지 않는 중일 때 식물이 만드는 소리는 동사는 differs죠. 다르답니다. 원이 지칭하는 건 지금 사운드고, 어떤 소리와 다르래? 그것이 만드는 소리와 입이라는 게 잘릴 때. 지금 얘도 수동태 형태인 거 알죠? 컷은 3단 변화가 어떻게 돼 얘들아? 컷은 3단 변화가 컷이죠. 3단 변화가 똑같다. 여기에서 it이 지칭하는 건 뭘까? it's not이랑 it will make, 이 둘 다 지칭하는 것은 plant죠. plant.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우리 연결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1번 형광펜 쳐야 돼. 이거 빈칸 문제로 출제돼. 연결어가 미리 다 쳐와. 하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식물들이 울부짖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대. 다시 한번 이때 가주어 진주어.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러한 반응이라는 건 knee jerk, 역시나 이렇게 사선으로 그을게. 자동적인이란 뜻이죠. 우리가 무릎 치면 탁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자동적인 생존 반응, 일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식물들은 living은 형용사죠. 살아있는 유기체잖아. 살아있는 유기체. 그 다음에 그들의
주된 오브젝트, 목표는 생존하는 거니까 냄새와 소리라는 것은 그들의 도구랍니다. 보호하는 도구죠. things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세 개로 하면 되거든. 것들, 상황, 사물. 영어 사전 치면은 한 뜻이 100개 나오거든. 것들, 상황, 사물로 보통 해석하면 됩니다. 대부터는 다시 한번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되죠. 냄새와 소리라는 건 그들의 도구다.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들을 해칠지도 모르는 것들을 보호하는 도구이구나. 문맥상에 동의어 적어줄게. defending. defending이 보호하다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가 protecting이죠. 그 다음에 guarding. 이거 가끔 스펠링 틀리게 써놓는 친구들 있거든. 영어 사전을 꼭 찾아봐.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이미 다 아는 단어거든.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스펠링 틀리게 쓰는 친구들 있거든. 꼭 영어 사전으로 찾아봐라. 애매하면. 그 다음에 knee-jerk. 자동적인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automatic이죠. automatic, instinctive. 본문의 품사랑 똑같이 써주는 거다. knee-jerk는 형용사니까 똑같이 동의어도 형용사로. 주제문은 이거 예현이 몇 번으로 골라왔니? 13번. 그쵸? 13번이죠. 아, 식물은 냄새랑 소리로 의사소통하는구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번 문장에도 역시나 동그라미 3개 치면 되죠. eat for two. eat은 가주어고 for 밑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 그쵸? 의미상의 주. 이젠 알아야 되죠.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일까? 의미상의 주어니까 캐릭터 가. 영웅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as opposed to 무엇과 대비되는. 빌런이죠. 빌런. 악당과 대비되는 영웅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artistic, 형용사죠. 예술적인. artistic. 예술적이고 entertainment, 오락적인 묘사에서 다시 한번 이 for to 지겹게 나오죠? 나올 때마다 적어. 의미상의 주어. 얘들아, essential. 필수적이래. author은 글을 쓰는 사람이죠. 작가가, 저자가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게 필수랍니다. 프로타고니스트 뜻이 뭐야?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죠. 주인공과 그 관객 사이에서 이 단어를 모를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단어다. 프로타고니스트. in order, tragedy, 비극과 불행이라는 게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캐릭터는 조정이 되어야 한답니다. 인식이 되도록 either A or B죠. 친구나 적으로. 영화나 소설이나 웹툰 읽는데 몰입이 안 돼. 주인공한테 몰입이 안 되면 감정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친구나 악당으로서 위치가 돼 있어야지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portrayal, 묘사. 그러니까 그 묘사라는 게, 즉 우리가 읽고 있는 게 fictional, 허구적인 거든 혹은 다큐멘터리, 사실적인 거든 우리는 뭐를 느껴야 돼? 프로타고니스트. 그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느껴야 돼. 행동이라는 게 우리를 이롭게 하는 누군가라고 느껴야 된답니다. 후주의 선행사는 서먼이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봐봐. 우리가 왜 어벤져스 아이언맨을 응원해? 지구를 지키잖아. 우리 편이거든.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거든. 그렇게 느껴야만 한다는 거야. 프로타고니스트는 지금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ally랑 컴패니언이죠. worthy랑 value도는 형용사고, 주인공은 is, 실제로도 그렇고 가치 있는 컴패니언, 동반자이자 혹은 가치 있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be filled with죠.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 다음에 dozens of는 수십 개라며.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수십 개의 incidental하면 뜻이 뭡니까? 부수적인 죽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 minor character, 되게 작은 캐릭터들 있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죽진 않잖아. 이렇게 작은 캐릭터들이 죽잖아. 근데 이게 리틀은 거의 없는 이죠. 그런 캐릭터들 죽어봤자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않아. 관객들에게서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싶다고 조금 슬플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에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선 관객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invested, 몰입한,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 있어야 돼. 캐릭터에게 either ally, 협력자, either A or B죠. 역시나 협력자나 적으로서 감정적으로 invested, 몰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문맥상의 동의어 involved, 과몰입했다 그래요. 과몰입. 주인공이 이제 수치스러운 행동하면은 나는 그거 못 보겠다, 이런 친구들 몰입되어 있는 거죠, 주인공한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의어는 이제 무관심한 거잖아. indifferent였죠? 한번 써줬던 것 같은데.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란 뜻이다.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detached라는 단어가 있어. 역시나 무관심한,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이거든.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indifferent, detached. 그 다음에 minor character. minor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의 동의어가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insignificant. insignificant. 그 다음에 secondary, 부차적인이라는 뜻이거든. secondary, second에서 나온 거야. secondary, insignificant, secondary. 그 다음에 아까 프로타고니스트 있죠? 처음 나온 표현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프로타고니스트. 이 주인공을 좀 우리가 알만한 쉬운 단어로 표현으로 바꾸면은 결국에 메인 캐릭터잖아. 메인의 반의어는 뭘까? 아까 나왔던 마이너가 되는 거죠. 마이너. 메인의 반의어는 마이너.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표현은 central figure. 중심 인물이란 뜻이거든. figure이 수치란 뜻도 있지만 인물이란 뜻도 있어. central figure. 이 지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 7번 문장이죠. 강력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관객이 그 주인공을 협력자나 적으로 느껴야 된다. 7번 문장 주제문으로 골랐다. 다 쓰셨나요?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6번. 애들 한번 가정해보재. 최소한 일부 동물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지문 어렵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일부 동물들은 생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doesn't necessarily,는 반드시란 뜻이거든.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반드시나 혹은 항상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그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혹시 디스 그 유진이 뭐라고 썼니? 디스. 그쵸? 언어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앞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게. 어떤 동물이 간단하게 생각은 가능하죠. 생각은 가능하지만 언어는 부재한 거. 즉 생각할 수 있다고 부재,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래. 왜냐하면 일부 생각의 형태라는 것은 비개념적이거든. 즉 개념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줄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스쿼럴. 다람쥐인데 계획하고 있어. 어떻게 이동할지. From A to B죠. From A to B. From A to B의 쓰임 세 가지 아는 사람.
기억나는 거 있나요? From A to B의 예시. 예시죠. 첫 번째 예시. 그 다음에 변화, 이동이죠. 예시, 변화, 이동의 의미가 있거든. 독해에서. 여기선 뭘로 쓰인 것 같아? 이동이죠. 그쵸? 이동이죠. 이동. 우리는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이동할지. From the branch, 그 나뭇가지에서,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로 가는 거죠. In front는 이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가는 거죠. 네모가를 여기서 닫으면 되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다람쥐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데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이동하고 싶은 거죠.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개념을 필요로 하진 않는답니다. 노알도 역시나 등위 접속사 처리하면 되거든. 이 컨셉이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고 나무에 대한 개념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대. 여기서 디스는 뭘까? 나연이 뭐라고 썼니? 디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일까? 그쵸? 앞에 있는 나무로 이동하기 위해서죠. 주체까지 쓸게. 다람쥐가 앞나무까지로. 정확히는 이동하는 상상이야. 이동하는 상상. 그러니까 다람쥐가 앞나무까지를 이동하는 상상을 할 거 아니야. 그걸 하는데 개념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혼자서 복습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번 문장 요약할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큰 따옴표.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다람쥐도 그렇다고 하니까 개념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거든. 5번 문장. 다시 한번 refer to,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죠. 충분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게 어떤 능력이냐면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미지로. 그쵸? 즉 정신적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 나무에. 근데 where은 관계 부사니까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그녀가 상상하고 그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경로라는 걸. 얘들아, 여기서 where의 선행사는 뭘까? 어디에서 그녀가 상상하고 다른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냐? where의 선행사는 그 맵이죠. 그쵸? 멘탈 맵. 왜냐면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 개념이 없어도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다는 거야. 개념이 없어도 이미지로 상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암시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래.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얘들아, 무엇이 필요 없다는 걸까? 대미지칭하는 건? 개념이죠. 상상을 하는데 꼭 어떤 나뭇가지나 나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같죠? 디스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돼.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즉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일단 주제문은 7번 문장이야. 7번 문장. 다시 한번 for to죠. 모를 수가 없죠. 의미상의 주어.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상관접속사 뭐 나오냐 얘들아? 표시해왔어? 동그라미 2개? 그쵸? not just, but also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동물이 갖고 있다고 너네가 주장하고 싶잖아. 그러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어떠한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답니다. 즉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생각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문장까지 주제문 표시할게. 2번 문장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한 줄 정리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이거 보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뭘까요? 관절입니다. 그쵸? 뼈거든? 근데 이 뼈 끝에 물렁뼈처럼 얘들아 이 칼틸리지가 있대. 칼틸리지. 이게 빨간색이 연골이거든? 근데 이 연골 안에 윤활액이 있는 거야. 윤활액이 있어. 윤활액. 그럼 한번 우리가 구부릴 수 있는 모든 이 손가락 사이나 팔꿈치나 다리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 물렁뼈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렁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연골이 들어있는 거죠. 그 치킨뼈 먹을 때 다리에 물렁물렁한 물렁뼈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왜냐면 딱딱한 뼈와 뼈가 마주해서 움직이면 이게 마모되거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물렁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물렁뼈가 이렇게 쿠션처럼 받쳐져 있는 건데 그 물렁뼈를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윤활액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선생님이 이 왼쪽 발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 왼쪽 발을 디디고 있다가 오른쪽 발을 디디면 여기에 스펀지 있죠? 스펀지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 안으로 들어가. 젠장. 안으로 들어가.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어제도 이거 옳다가지고 일단 읽어봅시다. 여기 헷갈려 맨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이해했죠 원리는? 그 연골이라는 것은 완전히 중요하답니다. 건강한 기능에. 조인트가 관절이죠. 관절의 건강한 기능이 엄청 중요하답니다. 특히 그 관절이라는 게 무게를 배열은 여기서 지탱하다. 그 관절이라는 게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너의 무릎과 같은 한번 순간에 상상해봐.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너가 들여다보는 거거든. 내적 워킹은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는 거거든. 너의 왼쪽 무릎 기준에 왼쪽 무릎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은. 너가 거리를 워크다운 걸어 내려가면서 너가 너의 무게를 지금 바꿀 거거든. 다시 한번 나오죠. From A to B. 왼쪽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바꿀 거거든. 그러면은 그 왼쪽에 있는 무릎의 압력이라는 게 풀려나게 된답니다. 3번 문장에서 지금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왼발에서 오른발로 가는 거야. 왼발에서 오른발. 이제 디딤. 왼발에서 오른발로. 그럼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라는 거는 들이마시게 된답니다. 시노비널 플루이드. 그 윤활액이라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에 넣어줬을 때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when. 주어는 뭐였을까? 뭐가 넣어지는 거야? 스펀지야. 스펀지니까 it 그 다음에 is죠. put in 이렇게 되는 거다. 역시나 이거 과거분사가 남아있는 형태다. put의 과거분사라고 쓸게. 그 다음에 putting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현재분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스펀지는 넣어지는 거니까 물에. 지금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왼발 연골. 즉 연골은 스펀지라고 했죠.
왼발 연골이 윤활액 지금 물을 흡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지금 뒤에 인성여고 진도까지 있어서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또 다른 그러한 발자국을 띄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 무게라는 걸 다시 왼쪽 다리로. 그러면은 많은 그 액체라는 게 스퀴즈하면 여기에서 압착되다. 압착돼가지고 그러니까 스펀지가 눌리는 거죠. 그 연골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답니다. 5번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왼발을 디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왼발을 디뎠다? 디디니까는 그 스펀지가 눌려서 왼쪽 연골 윤활액이 분출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상상하면 될 것 같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에어백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윤활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충격이 가해지면 에어백이 터지는 것처럼. 이러한 스퀴징, 압착이라는 것은 관절액의 압착 있잖아.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인투랑 아우로 보죠. 나가고 들어가고 인투 나가는 거 그 관절에서 돕는답니다. 헬스는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리스폰드죠. 얘를 to respond로 바꿔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cartilage다. 그러니까 액체가 연골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압착되는 게 그 연골이 오브앤온 반복적인 압력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 걷는 데 있어서 부러지지 않은 채로 그 압력 하에서 뼈와 맞닿아 있으면은 마모되면서 부러질 거거든. 근데 거기에 물렁뼈 즉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액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그걸 돕고 있다. 압력을 받는 걸 돕고 있다. 반복적인 repeated. 그 다음에 alterna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lternating. 계속해서 압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있는 거다. 반복적으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디디면서 repeated. 그 다음에 alternating. 결국에 이지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6번이죠. 그 액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번 형광펜으로 해야 된다. 압력을 대신 받아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인성여고. 화장실은 자유롭게 갔다 와도 돼.